저는 EBSI 수학 영역의 최은진입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학생들보다 학부모님이 훨씬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제가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예비고1 고등예비과정 전국 수험생의 거의 한 3분의 1이 듣는다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강의로 저를 처음 만났을 것 같고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면 수능특강 미적분 1을 듣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할 얘기는요. EBSI를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서 제가 가장 진짜 잘 갔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요. 부산에서 만났는데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저 한번 해보려고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오늘 아침부터 씻고 준비하고 힘들게 왔지만 그 보람을 찾습니다. 부디 오늘 제 짧지만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이든 또는 우리 친구들이든 학생들이든 그래, 내가 이 남은 1년을 좀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오늘 하루를 들여서 왔지만 이 시간이 정말 보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 공통점이 뭔가요? 네, 우리는 절실합니다. 내 자식이 목표한 대학과 학과에 꼭 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사회에 나가는 내가 시험을 보고 가는 첫 무대죠. 어떻게 보면 첫 시험대죠. 성공하고 싶죠. 내가 목표한 대학과 학과에 가고 싶고요. 혹은 여기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노력한 거 헛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린 모두 절실함이라는 그걸로 여기 왔어요. 자, 저랑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저는요. 요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내가 시작을 할 거면 내 실력이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년별 코칭을 통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거의 오늘의 메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수시와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입시 정보 역시 저는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다음 선생님께서 입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는 EBSI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마지막으로 EBS랑 놀자 가벼운 얘기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본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이게 전국연합 학력평가이기 때문에요.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이 본 시험이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나의 위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해란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우리 부모님 할 말이 생기시죠. 내 너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시험 이렇게 망칠 줄 알았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느긋하게 보내더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3월 모의고사요.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진짜 개인별로 다릅니다. 저도 고3 지도해봤고요. 저는 사실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 친동생이 저랑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3월 모의고사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3월 모의고사 진짜 잘 봤거든요. 수능 그렇게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월 모의고사는요. 어찌됐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지표, 객관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요.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요. 우리끼리의 불문율이 있어요. 3개월 이상 공부해야 오른다.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 점수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구멍이 생겨서 언젠가는 떨어진다. 이게 우리끼리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사회, 과학사회는 조금은 뒤로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은 하자. 근데 내가 부족한 과목은 그중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라. 2-3시간, 3-4시간. 이게 이제 우리끼리의 불문율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요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담임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처음 애들하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 2학년 때 성적표 좀 다 가져와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분석을 해요. 물론 이거는요, 실제 한 학생의 성적표고요. 국어 B, 수학 A 낯설죠. 이거는 한 3년 전쯤에는 A, B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 성적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3, 4, 6모, 9월, 9모, 10월 수능까지 봤는데 3월이랑 일치했던 거 있었나요?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3월 모의고사 다 잘 봤죠? 실제 수능 어땠나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잘 봤는데 못 봤다는 건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치하지 않아, 좋아, 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성적의 분포를 그려보셔야 돼요.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들쭉날쭉한 그래프 보이세요? 그게 국어였어요. 이 해의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본 적이 있더라도 시험이 어려웠을 때 망친 적도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정확한 내 실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포가 고르지 않고 들쭉날쭉한 과목은요, 하루에 1-2시간 하면 안 되고 2-3시간 이상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3월 모의고사 성적 자체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존부터 해왔던 나의 성적 분포를 떠올려 보시고 아, 내 분포가 이렇다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반면에 성적이 고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일례로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나요? 저 과목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매일 꾸준히 1시간씩만 하시면 충분해요. 손 놔도 돼. 그건 아니에요. 손을 놓으면 어느 순간 구멍이 생겨요. 감을 유지한다고 하죠. 우린 알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은 알죠. 감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1시간씩은 하시는데요. 더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던 거야. 3월 학평을 봤는데 역시 내가 겨울방학 때 한 보람이 있어. 겨울방학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나온 거예요. 겨울방학 때 했던 거는요. 좀 더 지나서 나와요.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는 거 안 돼요. 차라리 못 본 게 낫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죠? 네.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실력을 알아보고 3월 초가 되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시죠. 맞아요. 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학생들 불러서 상담 순서 정하고 하는 건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상담은 사실 어려워요. 너 어디 가고 싶니? 이 정도예요. 그러면 너 성적이 지금 이러니까 너 여기 갈 수 있어? 없어를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아직 성적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냐면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자꾸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의치학 계열 혹은 간호 계열 가고 싶어? 그러면 그쪽에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건 계열을 다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 점수가 이러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나오면 어디 갈 수 있겠고 아, 이러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혼자선 힘들죠. EBS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입시 정보에 가시면 이렇게 대입 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글을 올리세요. 그럼 여기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담을 해주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도움을 받으세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요. 생기부도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잖아요. 학생부를. 근데 이분들은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좀 적나라하게 오픈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나이는 몇 살이 이게 아니고요. 이름은 뭐고 이게 아니고요. 내 성적 있잖아요. 학생부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밝혀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고3 지도할 때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요즘에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진짜 전국의 간호학과를 다 뒤졌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성적은 안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 지방에도 괜찮아? 괜찮아요. 왜냐면 집이 서울이나 경기도인데 지방으로 가면 무조건 자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대요. 전국을 다 뒤졌죠 뭐. 다 쑤셔 넣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알아보면 훨씬 더 내 학교인데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어요. 담임선생님한테만 의존하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 인생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팁을 받고 이런 건 매우 좋죠. 그렇지만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세요. 내 인생이잖아.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제가 학습법에 대한 코칭을 이제 할게요. 지금부터가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일 많은 도움이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EBSI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고3이나 재수생이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혹시 1, 2학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어요. 저 보러 왔나요 혹시? 아닌가요? 네. 자, 고3 N수생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뺐어요. 1, 2학년 커리큘럼은 다 뺐고요.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커리큘럼 중에서 고3에 적합한 것들만 지금 갖고 왔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기별 그리고 수능 기초, 개념, 기출, 마무리까지 해서 단계별로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EBSI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꼭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의 미래, 그리고 수능 완성입니다. 나머지도 진짜 좋은 강의 많긴 한데요. 이게 거의 큰 틀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연계교재에 해당되는 거는 뭘까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죠. 맞습니다. 수능 특강은 언제 나올까요? 벌써 나왔죠? 수능 완성은요? 네,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6월 말 정도 돼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계교재고요. 여기에서 지금 70%가 연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있고요. 교재 자체를 평가원에서 감수를 해서 같이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 문제가 좋아요. 기출문제가 섞여 있고 해서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감각을 익히기에 더없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계가 돼서도 보지만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도 실력을 높이기에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개념은요. 사실은 지금 수능 개념 보기에 조금 다급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과목의 수능 개념을 보려면 이제 좀 버거워요. 학교 내신도 있잖아요. 사실은 겨울방학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면 수능 개념을 밟고 그리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서요. 내가 너무 부족하면 수능 개념을 보시고요. 그 과목은. 그리고 특강으로 가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요. 특강으로 개념하고 같이 보세요. 그냥. 개념 교재를 따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시간이 빠듯하니까.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면 개념 교재부터 보셔야 돼요. 그건 자기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은 어차피 문제풀이 교재라서 추후에 나오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출의 미래가 여기서 아주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기출의 미래가 이 진짜 끝까지 보셔야 되는 교재예요. 이거는. 기출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이 기출은요, 진짜 거의 옆에 끼고 자는 곰인형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 라는 게 머릿속에 막 떠다닐 정도로 기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기출에 대한 중요성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수능을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요, 요 세 단계를 기억해요. 개념, 그리고 기출, 또 하나는 실전 문제예요. 요 세 가지가 좀 삼박자가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좀 맞아 떨어져야 나중에 수능에서 좀 고득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개념은요 2학년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쯤이면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잘 마쳤다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한 번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죠. 2학년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겨울방학 때 이루어졌었다면 참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됐다면 수능 특강으로 같이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개념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다가 자주 틀리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속. 함수의 연속을 너무 계속 틀려 내가. 그러면 미적분 원을 다 모르는 걸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꼭 그렇게 몇 개만 나오면 아, 역시 내가 미적분원이 약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책을 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개념이 됐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거꾸로 역으로 그 부분만 찾아서 보시는 것도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구멍이 나 있죠. 들쭉날쭉. 그걸 나중에는 메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메꾼 개념이 더 오래 가요. 무조건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념도 초기에 공부하는 게 물론 개념이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제가 일단 연계교재나 혹은 EBSI 교재나 강의로 좀 빗대어 얘기를 드릴게요.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개념이나 특강이고요. 특강은 문제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레벨 1은 풀만해요. 레벨 2는 한 반 정도 풀만해요. 레벨 3는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약간 이 느낌 있죠, 우리. 맞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일단 지금은 개념이 아직 미흡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2까지는 스스로 아마 거의 풀 수는 있을 거고요. 3 부분에서는요, 머리를 쥐어잡고 고민하셔야 돼요. 개념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1, 2 레벨에서 막히시면요, 개념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는 개념을 역으로 가서 다시 보시는 거고요. 근데 3 같은 경우는요, 문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문제 빼는 건 아니고요. 문제 곳곳에 있는 아이디어가 연계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디어 중에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야. 이거는 문제는 지저분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살리자 우리.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벨 3 문제는요. 문제가 좋은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학은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커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하루 종일 고민만 하나요? 그건 그렇죠. 지금 시간도 아까운데. 그러면 한 10분, 15분만 고민을 하세요. 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고민을 하세요. 아니면 이따가 고민을 하세요. 그래도 또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세요. 다 보지 마시고요. 힌트만 보세요. 힌트만, 메인 힌트만. 그리고 나서 좀 해결이 돼요. 그럼 50%는 풀어요. 사실 첫 번째 힌트만 알려주면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웬만큼 이제 내가 한다 하면. 근데도 안 풀려. 그럼 푼 데까지만 살려. 그리고 또 해설지의 힌트를 또 그 다음 힌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요. 좀 고난도 문제나 레벨 3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힌트를 해설을 단계적으로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문제 전체를 보고 아, 내 생각과 뭐가 다르고 뭐가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서 가셔야 수능 특강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수능 완성도 똑같아요. 수능 특강의 레벨 3 정도의 문제면요.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 문제들하고 견주었을 때 크게 레벨이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되면요. 사실은 기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옆에 끼고 자는 고민형처럼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요. 기출의 미래 교재가 EBSI에 있는데 이 교재가 참 좋아요. 제가 이번에 미적분원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얘 이 책 되게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책장사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책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최근 기출만 모았다는 거 굉장한 장점이고요. 쓸데없는 기출들, 되게 오래된 기출들 그러면 약간 문제에서 냄새가 나요. 오래된 냄새가. 근데 그런 기출을 버렸어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좋고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디한 문제들을 모아놨으니까 좋고 그러다 보니 양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들었을 때 한 번 풀기에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문제 구성도 구분도 잘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게 미래편이 있어요. 기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연계교재 아닙니다. 연계교재가 아닌 것 중에 제가 추천을 한다는 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책장사는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기출의 미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라는 건 어쨌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이 올라왔을 때 문제를 막 풀어 제낀다는 의미인데요. 보통은 수능 완성 단계를 얘기하고요. 아니면 수능 특강의 레벨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꼭 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가 단계별로 하는 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과목별로도 다르고요. 또 세계가 단원별로도 섞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칙만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돼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단계별 학습법인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좀 뽑아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 지금 고3이고 문과 손 들어볼까요? 문과. 네, 좋아요. 내리시고요. 이과 손 들어볼까요? 비슷비슷하게 왔네요. 내려보세요. 일단 문과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가고 이제 수능 특강 교재로 공부하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확통 아직 나가요? 아직이 아니에요. 다 나갔어요. 이과 친구들은 기백 아직 나가죠. 학교에서. 학교마다 좀 달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수행평가도 하라 그러지. 학교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 1학기는 아직도 중요하다고 뭐 또 관리도 하래. 어떡하면 좋아. 나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매일 1시간씩 최은진하고 약속했단 말이야. 국영수 하고 수학은 부족하니까 3시간씩 하기로. 이거 하려면 학교 끝나고 진짜 완전 장난 아니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옵니다. 중간고사 기간쯤 되면요. 그냥 검정고시 볼 걸 그랬나 봐. 재수해.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를 잘 이용하세요. 분명히 학교에서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진도를 따라가세요. 따라가면서 내가 한 번씩 더 푸는 거죠. 그건 진짜 무시 못해요. 한 번씩 풀어보고 누군가가 그걸 설명까지 해줘. 어차피 학교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설명을 해줘.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게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말을 해보거나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요. 나가서 설명도 하겠다고 하세요. 수업 시간에. 내가 입으로 설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수능 특강 진도를 따라가라. 이거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과목이 있어요. 개념을 아직 공부하는 중인 혹시나 확률과 통계, 혹시나 기하와 벡터 요 정도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진도를 따라가세요. 따로 공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내신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개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학교를 잘 활용하세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상황은 전국의 고3 수험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수해도 별거 없으니까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자, 그래서 EBS에서 고3을 위한 내신 강의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생겼어요. 보세요. 과학2는 화학2, 생물2 다 3학년 때 거의 배우죠. 어쩔 수 없어요. 기본 바탕이 돼야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내신 강의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3월 신규 강좌 중에 4번째 보시면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보이세요? 이게 이제 수능 특강 서머리 강의로 연결이 될 텐데요. 수능 특강을 다 보기에는 내신 준비할 때 좀 버거우면서도 중요한 것만 내신에 어쨌든 낼 테니까 그것만 보고 싶어. 그래서 만든 강의입니다.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인 학교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강의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3주 완성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인데 이게 보통 고1, 2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진도 아직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럼 이거 들어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EBS 강의들 활용하시고요. 어차피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풀어주는 건데 사실은 이 학교 시험 3주 완성도 그렇고 과학도 내신 완성도 그렇고요. 선생님은 사실 3주 완성 확통을 했거든요. 강의 진행하면서 이거 교재 쓰느라고 진짜 매일 밤샜어요. 근데 밤샌다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밤새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볼만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저만 그랬을까요? 과학투 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만드셨어요. 강의 노트 해서. 그럼 여러분 그거 진짜 몇천 원 안 되는 돈이지만 사서 공부하시면 그거 선생님들이 밤새 쏟아놓은 노력 여러분이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EBS는 곳곳에 정말 보석 같은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는 더 많이 좋아졌겠지만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때도 분명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강의들 소개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기출 얘기거든요. 기출에서 수능의 7대 함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이게 이제 기출 강좌로 제가 대표적으로 꼽은 건데요. 기출의 미래는 더 말 안 해도 알아요. 수능의 7대 함정은 뭐냐면 많이 틀리는 거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연계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약점 다 짚어주는 거라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혹시라도 연계교재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쏠려 있어. 그러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출은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같아요. 지금 2016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올해 발표된 내용도 똑같거든요.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이라도 중요하면 또 낼게 이거죠. 맞아요. 이미 출제됐어도 또 낼게. 그리고 밑에 70%도 보이시죠?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은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출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2013 수능이죠. 14 수능이죠. 15 수능이죠. 사실 16, 17, 18 다 똑같아요. 이 문제 매년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알죠? 이거 무슨 문제예요? 정규분포 표준화하는 거죠? 맞아요. 나온 게 또 나와요. 그것도 비슷한 번호에. 이래도 공부를 안 하시는 거는 여러분 기출을 공부 안 하는 건요 거의 죄 짓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기출은 정말 곰인형처럼 끼고 다녀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킬러 유형 몇 개 있잖아요. 21번, 30번, 29번, 20번 요 정도 빼고는요 나머지는 기출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기출을 열심히 푼다면 개념이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능 특강으로 문제풀이 연습하고 개념 다지고 완성까지 가면 2등급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론상은 그렇다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꿀팁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출의 미래라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수능 완성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 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는 또 나올 거야.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출 나온 건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이 주제를 선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나의 현재 학습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한 10개 중에 3개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 미분계수 공식이 좀 헷갈리니까 그래. 미분법의 공식 이건 계산이야. 자신 있어. 그러면 이제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수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과학에 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주 나오는 주제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현재의 학습 상태를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연필로.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다. 혹은 어느 정도 한 번의 정주행이 끝났다. 그럼 내 상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한 달을 주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한 번의 정주행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모든 칸이 까맣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은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내가 했던 공부 또 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하는 걸 또 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게 돼요. 진짜 묘하죠. 잘하는 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또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합 잘하잖아요. 명제 잘하죠. 집합 명제는요 어렵게 나와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거 자꾸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목록을 적어놓고 메꿔가야 진정한 내가 마지막에
실력자가 돼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활용하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수학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사회, 과학 할 거 없이 모든 과목에 거의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오늘 당장 가서 만드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자, 이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혹시? 뭐라고 보이시나요? 60점 보장 프로젝트 보이세요? 예. 얘가 약간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 기출 분석에 2, 3점 기출로 4등급 되기 보이세요? 요거예요. 요 강의가 사실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데요. 제가 자랑이라고 할까요? 하면요. 이거 원조는 제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2016년이었죠. 10월에 마지막에 최종 점검 강의를 하나 찍재요. 근데 대상이 최하위권이래요. 근데 과목은 수학이에요. 10월에 수학 최하위권을 데리고 최종 점검을 하래요. 다 포기했을 텐데. 제가 고3 담임할 때 저보고 엄마 하는, 저는 고3 담임할 때 애들이 저보고 항상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엄마 하던 등치 이만한 애가 있는데 성악하는 애였는데요. 지금 중대가 있어요. 중대 성악과가 있는데 공부 진짜 안 했어요. 노래는 정말 잘했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얘는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얘 나보다 못했어. 엄마, 나 6등급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요. 수학이 5등급에서 9등급 사이가 별로 실력 차가 없더라고요. 알죠? 우리는 알잖아. 그치? 사실 알죠? 5에서 9등급이 실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요. 4등급, 3등급으로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보실래요? 이게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포기하고 인생을 놓고 있었는데 69점을 맞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생 최고의 인강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잘했으니까 인생 최고의 인강이 됐겠죠. 제가 뭘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그죠. 근데 저는 또 보실래요? 수포자였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우리 이거 해서 35점만 맞자. 이랬죠. 너무 욕심내다가 제가 뻥쟁이가 될까봐 35점만 맞자. 그랬는데 진짜 35점 맞은 아이는 없었어요. 대부분 60점 이상이었어요. 또 보실래요? 네. 수포자였죠. 그런데 4등급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 수강후기를 보면서 제가 한 5분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진짜 그때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5에서 9등급 학생이 어떻게 4등급, 3등급 맞았나 궁금하시죠? 아까 얘기했죠. 나온 게 또 나오는 기출. 그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핵심 내용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기출을 계속 돌렸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서 2주 정도 들을 수 있게. 총 15강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강 정도 됐나 보다 해서. 근데 강의가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서 하루에 한두 강 듣는 게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20강 정도로 목표로 세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정리해주고. 수포자니까 모르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알 턱이 있나요? 그때그때 했죠. 하면서 안 되는 건 외워라 했죠. 어쩔 수 없이. 그치만 어차피 이해하고 외우나 이해 못하고 외우나 마지막에 2주 후엔 생각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전이니까 외웠죠. 근데 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이요. 3등급 이상 나오면 쓸모가 있거든요. 성적이. 지금 5등급에서 9등급 나오는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치뿐만이 아니라 여기 수강후기를 쓴 친구들의 경험치입니다. 포기하시면 아직 이릅니다. 이게 10월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기출 한번 돌리면서 연계교재 돌리면서 한번 가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감 붙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3점에서 조금 쉬운 4점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려운 4점까지는
뭐 안 하셔도 돼요. 네, 거기까지만 하셔도 3등급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강의를 좀 200%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실에는요,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의 자료는 모두 올려요. 저만 그런 것 같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강의실 자료를 잘 활용하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뿌듯해요. 제가 한 강의 자료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보세요. 많이 보세요. 영어, 수학, 국어 모든 선생님들이 강의 자료를요, 본인이 생각했던 노하우들을 다 풀어놓아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전달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학습 Q&A는요,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대학 입시에 관한 Q&A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러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학교 공부하다 모르는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대답해 주세요. 대신에 문제를 뭐 찍어서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좀 속도 빠르게 좀 명확하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꼭 이렇게 특히 이과 학생들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를 텐데 그거 말로 다 표현해놔가지고 Q&A 선생님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쓴 거예요. 그럼 서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서로 이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진 찍어 올리세요, 그냥. 이 문제 어느 부분 모르겠어요 하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니면 해설 찍어 올리시고 이 부분 모르겠어요. 충분하죠. 진짜 여러분한테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클래스는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강의에서 공지를 하고 하는 거라서 뭐 1대1 방송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요건 강의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에 이제 거의 끝트리에 오는데요. 양은 많이 남았지만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그러면 사실은 기출문제는 모아서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주제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다. 그럼 그 부분 기출만 모아서 보는 게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근데 또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해서 한 번씩 내 실력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EBS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라는 탭에 들어가면요. 모든 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영어 듣기 연계되는 거 아시죠? 영어 듣기는 100% 연계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듣기 mp3 파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항별 강의 검색.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강의 끝까지 안 들어도 모르는 문제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은행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기 실려 있는데요. 문제를 단원을 정하면요.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만들어줘요. 시험지를.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풀어볼 수가 있어요. 풀어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1, 2학년 때 뭐 성적이 없다 그러면요. 수시로 요거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 치른 다음에 어차피 기출문제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현재 상태 파악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 그려보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종종 여기서 이용해서 하시고요. 저도 이거 좀 이용 자주 해요.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중에 요 주제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좀 보고 싶다 하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똑같은 문제여도 수능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수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내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해야 돼서 문제를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내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이 좀 생길 수 있죠. 똑같이 봤던 문제더라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모아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답노트 보시면 오답노트로 이렇게 여러분이 틀린 것만 뽑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EBS랑 놀자 요 얘기 한자 그랬죠. 요건 제가 얘기로 할게요. 한 3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꿈장학생 시상식이 있어요. 꿈장학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꿈장학생이 뭐냐면 EBS를 이용해서 요 사이트 강의, 뭐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 합격 사례죠. 성공 사례죠. 그거를 수기를 받아요. 성공한 학생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걸 꿈장학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장학금도 꽤나 많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그 행사는 다른 건 못 가도 그건 진짜 매년 가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제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꿈장학생들을 보면요. 아, 내가 이래서 강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모두 절실함으로 여기에 왔어요. 우리 아이, 나, 내 학생 모두 절실해요. 근데 그 절실함의 깊이와 그 절실함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꿈장학생이 될 수 있고 없고를 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누구나 절실하죠. 그게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면 네, 흐트러지기 마련이고요. 끝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모의고사 성적표부터 찾아보시고요. 네, 1년의 계획을 잘 디자인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제 게시판에 나와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게시판에 가서 선생님 저 좀 다독여 주세요 하세요. 1년을 그 절실함으로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하고요. 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에게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를 치고 끝내도록 합시다.